이번 시간 글로벌 A 크립토 캐스터들과 함께하는 핫한 이슈들 모아 살펴보는 크립토톡 시간입니다. 이 넘쳐나는 소식들, 또 분별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들 속에서 이 올바른 정보만 캐치해내기 어려우시죠? 저희가 잘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종훈 그리고 홍세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종훈 캐스터.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주말 동안에 말 그대로 불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종훈 캐스터는 웃으셨나요? 울으셨나요? 한편으로는 울고 한편으로는 웃었는데요. 네. 최근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번에 단기적으로 조정성 하향이 왔을 때 이번에는 이 빠진 돈들이 다 알트코인으로 가겠다 싶어서 알트코인에 이제 약간 무지성 투자라고 하죠. 네. 좀 집어넣었는데 역시나 뭐 샌드박스 같은 그쵸. 특정 코인들만 네. 오르는 걸 보니 확실히 코인판 이제 투자가 이제 발리에이션 투자로 좀 넘어간 분위기구나 싶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확실히 어떤 흐름을 딱 파악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알트코인도 이제 적절하게 넣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 밸류에이션 투자가 우리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 9위, 10위에 있는 이 밈코인들을 보면은 아직도 참 무지성 투자가 분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밈코인도 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네. 발류에이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밈코인에도 이제 밸류가 네, 있다. 반짝 스파크 발류에이션. 그러니까 초창기에 넣고 잠깐 반짝. 빨리 네. 도망쳐 해야죠. 네, 우리 조은 교수는 주말 사이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라고 전해주셨는데 세민 캐스터 오늘 처음으로 크립토톡 함께 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기분이,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사실 어제 6시간 동안 해당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또 열심히 한 만큼 제가 시청자분들께 좀 유익한 정보들 좀 전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본격적인 소식들, 기사들 살펴보기 전에 현재 우리 코인들 가격대 어느 정도 형성해주고 있는지 시황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한 달러 가격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선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43.6%, 어제보다 더 소폭 하락했네요. 이 앞서서 종훈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야금야금 빠지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현재 19.7%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63,000달러 위에서 상승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 올랐고요. 일주일 전 대비 4% 넘게 올라줬습니다. 거래량은 36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네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장중에 4,5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지만 2주 전주 대비 무려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 비트코인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연말이 되면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폭이 비트코인을 훨씬 더 뛰어넘을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었죠.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우리 시장 상황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10위권 종목들의 좀 특징들만 살펴보자면요. 이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의 의미가 없죠. 이 시바 이누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전일 대비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전주의 상승폭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랐던 시바 이누이기 때문에 이 조금의 조정폭은 가격에 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이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가 전주 대비 여전히 8% 이상 낙폭세를 키워가고 있지만 현재는 전일 대비 0.78% 소폭 상승 반등해준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코인 흐름,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달 말까지 플랜 B가 예측한 대로 9만 달러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 줄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인 시세를 전망하는 다양한 애널리스트들, 또 기관들 우리 시장에 존재합니다. 물론 사람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워낙 그들이 지어놓은 탄탄한 스톡 투 플로우 같은 모델들을 기반으로 가격 예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한 번씩은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으면은 돈이 되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11월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를 다시 넘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해외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은 주춤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그 투자 심리라고 하죠. 투자 심리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네티브에서 이제 추산한 크립토 공포 지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지수가 73을 기록했습니다. 이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73 정도면 지금 현재 투자 심리는 굉장히 낙관적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죠. 윌리 우 씨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유일하게 자산의 클래스 중 금의 위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올 4분기에 엄청난 랠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랠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윌리우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매도 움직임 없이 보유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제 막 1조 달러를 넘긴 점을 강조하면서 금의 시가총액인 4억 달러의 4분의 1 가격, 그러니까 총 4배 차이만 남았다면서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이 벌써 금의 시가총액을 뒤쫓아오면서 이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시가총액까지 올라왔는데요. 사실 올해 초에 처음에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신문면을 장식했을 정도로 이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투자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확실히 그 어떤 투자 논쟁에 대한 신빙성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날이 가까운 시일 내에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명한 해외 차트 애널리스트죠. 플랜 B의 가격 예측도 들어봐야겠죠? 네,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스톡 투 플로우로 유명한 플랜 B가 비트코인 연말 목표가로 13만 5천 달러를 재확인했는데요. 여기서 플랜 B가 제시한 목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따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12월 종가입니다. 플랜 B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8월 4만 7천 달러, 9월 4만 3천 달러가 적중했다며 10월 비트코인 가격은 월말 종가로는 사상 최고치인 6만 1천 달러로 마무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10월 종가는 당초 예상인 6만 3천 달러보다 3% 낮은 오차다. 나로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종가다라고 설명했는데요. 11월 1일 플랜 B는 다음 목표로 11월 9만 8천 달러, 12월 13만 5천 달러를 제시하며 지금까지의 자산의 예측을 평가하고 다음 목표치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11월에 9만 8천 달러, 또 12월에는 13만 5천 달러를 예측하고 있는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지금까지 워낙 가격을 정확하게 맞춰줬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 플랜 B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큰데요. 이번 달 종가도 과연 예측했던 대로 9만 8천 달러 선에서 마감해 줄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연말 상승 랠리가 더 기대되는 이유가 실제 역사적으로 저희가 짚어보면은 이 4분기는 항상 이 폭등하는 좋은 상승 랠리를 보여줬잖아요. 말 그대로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데 이 4분기에 따른 상승 요인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네, 매년 연말마다 역사적으로 네. 그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계속됐습니다. 이걸 흐름으로 보면은 매년 4분기에 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10에서 20% 상승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서 올해 초 매도세가 조금 있었고 이번 9월에도 약간 변동성이 심하게 있었지만 특히 이번 하락장 때는 가격이 낮아졌을 때 이게 일명 줍줍이라고 하죠. 네. 낮은 가격에 이렇게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많은 분석가들은 여전히 가상자산 투자를 초기 단계로 보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와 관련해 KCP 캐피털은 가상자산은 여전히 소유량이 적고 전체적인 지식 격차가 가장 큰 자산이라며 전문 투자자들의 주목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연말까지의 코인 가격이 긍정적 또 낙관적으로 흘러갈 거를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측은 언제나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서 계속 시장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계 사람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기관들 또 국가들도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비트코인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을 강하게 홀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DCG가 이 소프트뱅크와 같은 투자 회사로부터 8천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소프트뱅크로부터 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1일 밝혔는데요. 이번 투자는 소프트뱅크 산하 비전 펀드 2호와 라틴 아메리카 펀드가 주도하고 싱가포르 투자청 리빅 캐피탈 G가 참여했습니다. DCG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7,850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투자를 유치한 DCG는 가상자산 펀드 비트코인 러스트를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을 비롯해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 그리고 가상자산 중개기업 제네시스,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 트레이드블록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 지갑 에이브라, 가상자산 소셜 트레이딩 거래 플랫폼 이토로, 가상자산 거래소 FTX 등 20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 투자를 이끈 소프트뱅크는 인터넷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연결하는 기술로 블록체인을 주목하며 약 3개월 전부터 엘립틱, 블리시 등 가상자산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투자에서 DCG의 포트폴리오 구조와 자체 소유 중인 기업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대규모 투자, 기관들의 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결국에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풀이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좋은 호재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을 규제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하락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악재로 풀이될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규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보호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에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해당 기사 전해주시죠.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올해 7월부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속한 규제 촉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엔 스테이블코인의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올해 10월이죠. 스테이블코인의 위험과 가능성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금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입장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PWG는 언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어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의회는 투자자, 발행자, 거래소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공식적인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계약이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이 시장 무결성과 투자자 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 불법 금융 방지 측면에서 규제 감독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잘 설계되고 적절히 감독만 잘 받는다면 유용한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와 동시에 적절한 감독이 없다면 사용자와 광범위한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동시에 가능성과 위험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겠다. 미국에서 먼저 목소리를 냈지만 사실 미국이 먼저 좀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이 뒤에 따라오는 국가들이 좀 해당 법안들을 벤치마킹을 하던가 혹은 좀 동일하게 적용시 돼서 이제 우리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에 강제해야 될 요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서 법률 제정을 통해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강제해야 할 요건들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사용자 위험 및 기업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가 일반 은행처럼 예금 보험기관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뿐만 아니라 수탁지갑 제공업체도 적절한 연방 감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재무부는 규제기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에 적절한 위험관리 표준 이행을 요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스템적인 위험과 경제적인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와 상업기관과의 제휴를 제한하며 이용자 거래 데이터 사용 및 스테이블코인 간 상호 운용성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법적 보호체계 마련이 시장의 무결성과 투자자 보호, 불법 금융 방지 측면에서 규제 감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향후 암호화폐와 분산원장 기술 등에 대해서도 규제 준비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이어서 디파이와 NFT까지 규제하려는 미국 당국의 움직임 점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규제할 수 없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지만 일단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까지는 정말 머지 않아 가까운 시일 내에 규제가 촉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도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좀 저희가 이슈를 바꿔서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메타버스, 또 NFT 이야기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NFT와 메타버스 불장을 일으켰던 대표 주자죠. 이 페이스북 관련된 소식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파격적인 그 사명 변경을 본 적이 있나 싶을 만큼 최근 페이스북이 너무 놀랐어요. 네네네. 네.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사업에 주력할 것을 필력하면서 이제 네. 기업명을 메타로 변경하고 발표해서 이제 이 페이스북이 이제 NFT 시장 진출도 함께 할 거라고 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29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 부문을 총괄하는 비샬 부사장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NFT 같은 한정 디지털 상품을 손쉽게 제작해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SNS 역할은 물론 NFT 마켓플레이스의 역할도 동시에 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는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NFT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달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암호화폐 지갑 노비에도 NFT 관련 기능을 구현한 것과 페이스북 커넥트 행사에서 NFT 기술을 언급한 것도 페이스북에 이러한 의도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노비 지갑 개발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부사장 역시 활용성 높은 암호화폐 지갑 개발을 위해서는 NFT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는 페이스북이 구상하는 NFT 사업이 단순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수준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페이스북이 불씨를 지펴준 NFT 시장 계속해서 다양한 호재거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비플 기억하시나요? 이 올해 초에 우리 시장에 굉장히 뜨겁게 화두가 됐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비플 말 그대로 잘 알려진 대로 디지털 아티스트인데 2007년 5월부터 매일 한 점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가 그렸던 모든 그림들을 하나의 디지털 아트로 콜라주해서 판매에 붙였는데 이게 무려 7천만 달러의 판매가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NFT 불장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런 비플이 이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 회사인 크리스티와 두 번째 NFT 경매에 나선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비플이라는 활동명을 가진 마이크 원클만의 두 번째 NFT 작품 판매가 진행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크리스티는 비플의 첫 실물 작품인 휴먼 원과 이를 기반으로 한 NFT 작품 경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휴먼원은 4개의 비디오 스크린이 서로 연결된 직육면체 형태로 각 스크린은 360도 회전하며 휴먼원이라는 익명의 우주 비행사가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 환경을 걷고 있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비플은 이 작품을 기반으로 비디오 NFT를 제작했는데요. 비디오 NFT 작품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비플의 작업 데이터 풀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각기 다른 1분짜리 비디오 클립이 24시간 작동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이번 작품은 현지 시간으로 30일부터 크리스티 뉴욕 록펠러 센터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국내 시간으로 11월 10일 오전 9시부터 21세기 미술 이브닝 경매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업체는 이번 작품이 최소 1,500만 달러, 우리 돈 176억 원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한편 크리스티는 지난 3월 12일 비플의 NFT 작품 판매를 진행하며 NFT 경매에 처음 뛰어들었습니다. 비플의 작품이 6,934만 달러에 낙찰되면서 대성공을 거두자 크립토펑크 구종 판매를 진행하는 등 NFT 작품 판매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비플과 크리스티 계속해서 공격적인 NFT 판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재밌고 또 신기한 NFT 발행 사례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 캐스터 어떤 내용이죠? 네, 미국 연방 우체국이죠. USPS가 USPS 우표가 NFT로 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뉴질랜드 NFT 플랫폼 VEV는 11월 1일 USPS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상 최초의 USPS 디지털 우표 아트를 발간했는데요. 11월 2일부터 VEV 앱을 통해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개당 $6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USPS는 앞선 2021년 4월 운송 품질 개선을 위해 NFT 활용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전자 운송장과 배송 물품이 NFT로 기록되는 방식을 활용해서 디지털 및 실물 자산에 대한 검증 가능한 관리 체인을 생성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스위스 포스트 또한 9월 30일 NFT 우표, 스위스 크립토 스탬프 13종을 발간했습니다. 영국 우체국은 이미 9월부터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에 굉장히 다양하고 새롭고 또 흥미로운 NFT 소식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이어서 이야기 나누가 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비플과 크리스티의 두 번째 만남, 또 미국 연방 우체국 우표의 NFT 발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도비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그 포토샵의 어도비가 맞는데요. 어도비와 NFT 무슨 관계가 있을지 궁금해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미지 저장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죠. 어도비 포토샵이 대체 불가 토큰 지원 기능을 추가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IT 매체 더 버즈에 따르면 스코펠스키 어도비 수석 제품 책임자는 NFT 제작 지원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프리뷰 형태로 포토샵의 옵션 기능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토샵의 NFT 제작 지원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도 창작자가 만든 이미지 콘텐츠에 NF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위조나 복제가 불가능한 형태의 디지털 작품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는 이를 통해 오픈시, 레리블, 슈퍼레어, 노온 오리진 등 NFT 관련 제휴사와 협업을 통해 NFT 제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시, 또 레리블, 슈퍼레어, 노온 오리진 등과 제휴를 해서 이 어도비가 NFT 시장에 뛰어든다. 말 그대로 우리 시장을 잡아먹을 것만 같은데요. 이 국내 NFT도 이런 발걸음에 맞춰서 좀 더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내 거래소들도 본격적인 NFT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17일이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신고,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고, 이제 코빗도 이달 5일 동일한 신고를 마무리돼서 현재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두나무는 NFT 에어드롭, 즉 무상 지급 이벤트만 열어왔는데 앞으로는 협력사가 발행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두나무는 지난 6월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 관계사인 서울옥션블루와 NFT 사업 파트너십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서울옥션블루의 관계사인 XX블루에서 내달 초 디지털 아트 NFT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두나무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으로 NFT 관련 사업을 확정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두나무는 JYP 엔터테인먼트,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향후 NFT 관련 공동 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죠. 네. 하이브와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내 거래량의 90%를 가져가는 업비트에서 본격적인 NFT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이 국내에도 NFT 열풍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코빗 같은 경우는 진작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NFT 관련된 거래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코빗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네, 두나무 못지않게 코빗도 이제 NFT 마켓을 새로 열면서 새 단장을 했는데요. 네. 지난 5월 NFT 마켓을 열고 글로벌 NFT 플랫폼이죠. 오픈시와 라리블에 올라온 작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가능하게 했습니다. 코빗은 API 연동을 통해서 이를 이뤄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NFT 콘텐츠가 연결돼도 이를 직접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IP 보유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지정해 내놓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NFT 마켓 리뉴얼에 맞춰 코빗은 거래소 내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인 코빗타운에서도 NFT 작품을 전시하는 기능도 염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오락 요소를 추가해서 새 단장한 코빗타운을 내달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두나무 코빗을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게 되는 거래소들이 이렇게 NFT 사업에 잇따라 추가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NFT 플레이어도 그리고 NFT 유통 측면에서도 거래소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거래소도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이를 원한다면서 결국 NFT 마켓 진출이 거래소와 NFT 플레이어들 동시에 윈윈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업이 진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거래소들만 NFT 시장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NFT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에서 NFT 마켓을 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프리카 TV가 블록체인 기반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BJ들이 매일 생산하는 영상 콘텐츠를 무려 NFT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용 마켓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 TV 정찬용 대표는 3자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난해부터 NFT 마켓을 준비하고 있고 11월 중 오픈할 예정이라며 아프리카 TV의 중요한 자산인 BJ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NFT 마켓에서 거래가 발생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NFT 마켓과 NFT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BJ가 만든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다면 NBA 경기 장면을 NFT로 거래하여 글로벌 NF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NBA 탑샷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BJ 캐릭터를 활용한 NFT 디지털 아트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BJ가 보유한 유명 인기 BJ 군단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NFT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정찬용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오픈 시점에 맞춰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TV에서 NFT 마켓을 연다. 점점 흥미로운 사례들이 많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기관들, 대기업들 혹은 온라인 플랫폼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NFT와 관련된 사업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이 해당 산업을 보다 안전하고 또 빠르게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장치를 마련해 줘야겠죠. 이 기재차관이 어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예상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등 6개 핵심 분야에 육성 분야로 정해진 6개 핵심 분야에 2025년까지 무려 재정 투자로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열린 한국판 자문단 디지털 뉴딜 제5차 회의를 열고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시대를 이끌 정보통신기술,
융합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규모 블록체인 기술, 융합, 연계 프로젝트, 5G 인공지능 기반 로봇 융합 실증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신규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해서 블록체인 기술혁신 지원센터 설립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말까지 가칭 메타버스 경제 사회 추진 전략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하이퍼 커넥트 말 그대로 이 초연결 신사업 더 이상 늦기 전에 발빠르게 글로벌에서 좀 우리 위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메타버스와 같은 유망한 신사업에 2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본격 발표한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 국내 배우시죠. 임원희 씨의 NFT 아바타 캐릭터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국내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임원희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그 배우 맞는데요. 네. 영화 도굴에서 삽다리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던 배우 임원희 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예인 NFT 아바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고려청자 콜렉터인 주재윤 대표, NFT 제작 전문 스튜디오인 카모 레이블과 마이픽스 플랫폼의 협력 프로젝트인 도요지의 나라에서 도굴꾼 NFT 아바타 캐릭터로 등장할 예정인데요. 도요지는 가마터의 한자어이며 프로젝트 도요지의 나라는 고려시대 고려청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NFT를 활용하여 흥미롭게 담아내 젊은 세대와 세계인들에게 고려청자의 예술적인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주재윤 대표는 다양한 역할을 가진 NFT의 활동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려청자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기대를 밝혔는데요. 또 카모레이블 관계자는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NFT 아바타 캐릭터 등뿐만 아니라 유재희 작가 등 유명 디자이너 및 사진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고려청자의 가치를 현대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NFT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앞장서는 NFT 발행이기 때문에 이 출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출시가 된다면 그 이후의 소식들도 저희가 방송을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NFT에 목을 메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NFT 외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굉장히 또 독단적이고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는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과 NFT 분명히 사이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네,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NFT와 암호화폐의 연관성을 우려하고 있는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게 달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엔트그룹, 텐센트 클라우드 그리고 징둥닷컴은 NFT 자율 규제 협약을 세 회사끼리 체결했는데요. 해당 협약은 중앙정부의 요구에 부합하는 11개 조항으로 구성돼서 위 3사가 당국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에 나섰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워낙 네. 철저하게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NFT 열풍은 암호화폐 거래 연관성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의식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체결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빅테크 3사는 NFT에 대한 고강도 자율 규제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암호화폐와의 철저한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트그룹과 텐센트는 자체 사이트에서 암호화폐를 연상시키는 NFT라는 단어 말고 디지털 수집품으로 변경하고 당국의 규제를 철저히 따르며 이 디지털 수집품의 투기 행위를 철저히 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NFT를 제한적으로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결제만 가능하고 NFT의 재판매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결제를 하고 재판매를 불가하게 한다. 즉 한마디로 투자의 상품으로는 다가설 수 없게끔 NFT를 막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 규제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자발적으로 규제에 나선다. 조금 믿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뒤에 배경이 숨어져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차피 중국은 지금 거래소부터 채굴,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NFT 판매 금지가 우리 시장에 큰 악재로 적용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국내 소식도 살펴봐야겠죠.
이 코인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 잊을만 하면 터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국내에서 대규모로 코인 관련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전해주시죠. 네, 550억 원 상당의 두카토 코인 유출 사건을 두고 두카토 재단, 델리오, 코인 투자자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입장은 이런데요. 이동혁 두카토 재단의 공동대표는 델리오의 코인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인원과 신구 두카토 코인을 스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정상호 대표가 코인원 측에 코인 스왑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신구 두카토 코인 스왑을 통해서 추가 투자자 피해를 막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정상호 두카토 재단 공동대표 겸 델리오 대표는 델리오에서 두카토 코인 인출을 안 해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코인원과 비트렉스에서 두카토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먼저 출금이 막혔고 우리도 발맞춰서 출금을 임시로 막은 것이라며, 코인 스왑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쌍방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투자자 피해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550억 원 상당의 코인 유출 사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한데 현재 투자자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코인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델리오의 관리소 홀로 유출된 두카토 코인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극심하다. 유출 당일 14,000원이었던 두카토 코인이 현재 1,7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델리오가 두카토 보유자에게 일일 한도 3,000개씩 출금해주겠다는 것은 황당한 처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두카토 재단의 파트너사인 델리오가 보관 중인 두카토 코인 390만 개를 분실했는데요. 이는 당시 가격으로 무려 약 547억 원어치로 알려졌습니다. 두카토 재단과 델리오에 따르면 분실한 두카토 코인은 클레이스와 코인원, 비트렉스 등으로 빠져나가 일부 현금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코인원에서 최고 7만 3천 원을 기록했던 두카토 코인은 1,700원대로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두카토 재단과 델리오는 분실한 코인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만 3천 원을 달리던 두카토 코인 한 번에 1,700원대까지 폭락했다.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사건이었을 것 같은데 하루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 강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존 내년으로 예상되었던 그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는데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의 수익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많은 투자자들의 희소식을 전했는데요. 박 의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를 해서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추진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식시장도 정식적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이 걸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도 2023년부터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마지막 시간 때도 강성우 부회장님과 함께 국내 과세와 관련해서 거래소들의 입장, 또 당장 우리가 도입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시행착오들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제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이 유예와 관련된 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도 해당 안은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알트코인 소식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이 전주 대비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면서 하락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에이다입니다. 에이다가 사상 최고가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세민 캐스터,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에이다가 최근 지지부진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기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벤자민 코엔은 최신 유튜브를 통해 카르다노가 이미 2020년 3월 저점 이후 거의 11,000%의 이익을 얻었다. 에이다로 인해 꽤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한동안 통합하고 생태계가 실제로 활용될 때까지 상당한 가격 정체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는데요. 코엔은 에이다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만약 카르다노가 현재 약 1.9달러의 강세장 지지대 아래로 붕괴된다면 에이다는 아마도 상승하기 전에 더 긴 축적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비트코인이 강세를 유지한다면 에이다도 상승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12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인 드비어 그룹의 나이젤 그린 최고 경영자는 최근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친환경 암호화폐 에이다가 곧 최고치를 경신하고 연말까지 4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에이다의 최고가 경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에이다가 연말까지 4달러에 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현재 에이다 1불 9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배 이상의 가격 회복이 나타나 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알트코인 존 캐스터 어떤 종목 들고 왔나요? 네, 도지코인 하면 그동안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표적인 밈코인으로 오랫동안 손꼽혀 왔는데요. 네. 자, 이제 요즘 밈코인 하면 네. 이 시바이누 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시바이누 토큰이 이틀 만에 100%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으면서 이제 기존 대표적이었던 도지코인 누르고 이제 시바이누가 대표적인 밈코인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도 이 시바이누 토큰은 이번 주 최근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광고에 이렇게 떴습니다. 우리는 곧 달에 도달할 것이다. We will reach to the moon soon. 이 가격 급등을 의미하는 그런 문구를 이렇게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써서 글귀를 써서 되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도지는 화성 간다 그러더니 우리 시바는 달에 간다 그러네요. 네, 아마 다음 건 주피터로 간다고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바이누 토큰의 급등을 밈코인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라 결제가 네. 가능한 점 그리고 최근 로빈후드에서 리스팅을 한다는 그런 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슈가 아마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가격에 더해져서 폭등한 거 아닐까 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의 좀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이 시바가 도지를 물어뜯고 좀 과격하긴 합니다. 네, 도지를 물어뜯고 달나라로 갔는데 이 시바 어디 갔나 보니까 달에서 토끼랑 놀고 있다더라. 이런 재밌는 표현을 좀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시바와 도지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의 어떤 로고로 많은 분들의 눈을 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 또 시가총액 상승이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민 캐스터 어떤 알트코인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현지 시간으로 10월 29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이용한 암호화폐 스퀴드 게임 토큰이 새롭게 등장했었는데요. 네. 해당 토큰의 개발자는 스퀴드 게임 토큰은 오징어 게임의 온라인판 토너먼트인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의 참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토큰은 출시 며칠 만에 45,000% 급등세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스퀴드 게임 사태, 정말 말 그대로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11월 1일 스퀴드 게임 토큰의 개발자들은 자산을 모두 현금화에 도주했으며 2,861달러까지 치솟았던 코인의 가격은 0.00079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피해 금액만 해도 약 1,200만 테더로 추정됩니다.
이번 스퀴드 게임의 토큰의 급등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밈코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의 밈코인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 1,200만 테더의 피해액, 테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1대1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로 예산이 될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시죠. 이 말 그대로 사기 사태였습니다. 사기 사건이었는데 이 러그풀 사건이잖아요.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진도지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이 진도지 개발자가 도망갔잖아요. 돈 들고. 이 비슷한 사태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해외에서만 국한되는 밈코인의 사기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이미 다양한 이런 사기 사건들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항상 주의하시고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알트코인 소식이네요. 종훈 캐스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에는 그 시바이누 토큰처럼 이제 네. BTS 코인까지 등장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없는 이 정도면 종훈 캐스터도 코인 하나 만드시죠? 네, 종은 토큰 하나 종훈 만들까 토큰 합니다. 하나,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밈코인들이 되게 다양한 양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세민 캐스터가 짚어주신 오징어 게임 토큰도 밈코인으로 나왔는데 네. 비록 사기로 끝났지만 현재 이 시장에서 밈코인의 위력을 엄청 대단하다라는 거를 보여준 네. 대표적인 사례가 앞으로 될 것 같아요.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 계신데 이분이 최근 밈코인들의 행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밝혔고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들의 문화를 자선한다는 그런 측면에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투자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MZ세대가 주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어려운 대중에게 투자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BTS 코인이라고 불리는 아미 코인을 언급했습니다. 적어도 팬덤 코인은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밈 코인처럼 등장하는 원인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팬과 아티스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게 될 시에는 앞으로 더 많은 팬덤 코인이 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지난 10월 27일 싱가포르 본사의 비트겟 거래소에서 이 해당 아미 코인이 발행됐는데 이 발행 후 130배 이상 뛰어 가격이 급등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이때 발행사가 무려 50%는 BTS와 BTS 소속사가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했지만 BTS 소속사 하이브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와 네. 관련도 없고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직 팬코인에 대한 암호화폐로서의 모델도 정확히 수립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사실 팬 토큰이다 하면 보통 NFT 기반의 뭐 칠리즈도 이제 스포츠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NFT 기반의 코인들을 생각하셨을 텐데 이번 아미 토큰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이 BTS 소속사 하이브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 앞서 오징어 사태 때도 저희가 겪어봤지만 이 러그풀 사태 언제 어떤 코인한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상황들, 또 국내외 이슈들,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메타버스와 NFT, 또 국내 코인들, 다양한 밈 코인들까지 여러분들께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넘쳐나는 우리 시장의 다양한 소식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중요 이슈들만 저희가 꼽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립토톡 조종훈 캐스터, 홍세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